초대석 시간입니다. 정전 마음 공부를 통해 문답 감정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교화에 앞장서온 마산교당 정인성 원무가 시타원 교화재단이 시상하는 교화대상 발전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와 가까워지며 원불교 마음 공부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경남교구 정전 마음 공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전 마음 공부 대학을 담당하고 계신 박성은 교무님 그리고 정인성 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인성 어머니께 먼저 시타원 교화대상 수상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 상을 받으실 때 소감, 감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참 의외의 상을 받았는데요. 이 상은 제가 받은 게 아니고 22년 동안 부산에서 방어대 날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하고 같이 받은 상이고요. 그리고 경남에 와서 4년 동안 경남 마음공부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도반님들과 같이 받은 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실제로 경남교구의 정전 마음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을 잠깐 또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 지난 학기에 모집 안내인 것 같죠? 네. 학기 시작하기 전에 지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강의를 이번 학기엔 할 것인가, 또 이 강의는 누가 맡을 것인가, 이걸 지도인 중에서 정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정하고요. 이제 공부 시간도 정하고. 봄학기 종강 시간입니다. 감상담을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그런 이제 한 학기에 이 변화가 많이 사실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자신한테도 놀라고 주변에 많이 변했다,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사진은 이제 수사님께서 그동안 임기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저희들하고 이제 정든 그런 시간이 아쉽고 이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로 저희 마음공부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깜짝 이벤트 수사님을 향한 노래 공연과 함께 그렇게 한 사진이 학기 중에 있었습니다. 네. 경남교구 정전 마음공부, 마음공부 대학 특히 활동에 대한 사진을 몇 장 봤는데요.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학기 중간에는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또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언제 수업이 주로 진행되나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직장인들이 직장을 마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을 그렇게 주말 시간으로 잡게 됐고요.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원리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9시 반까지 저녁 9시 반까지는 문답하는 시간을 이제 각 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한 단이 늘어서 7개 단장 중앙으로 네. 지도인들이 구성이 되어서 12분의 지도인들이 이제 활동을 했고 네. 12단으로 구성되어서 이제 각 단별 장소에서 문답하는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수업의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군요. 12단이면. 그렇죠. 네. 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도님들이라고 말씀을 듣긴 했는데 어머님 일반인들이 직장을 끝나고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분들인지요? 네, 뭐 학교 교사들 그리고 남자 선생님들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다가 어떤 인연에 또 의해서 이렇게 마음공부대학과 인연이 돼서 와서 공부하고 정말 많이 달라지고 몇몇 분 입교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 입교를 또 저희가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결국 은혜를 많이 내가 입었는데 어떻게 입교를 안 하냐. 그래서 결국 입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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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교하신 네. 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네. 전문 상담 과정을 밟으신 분이 계셨어요. 네네. 박사 과정까지. 그리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근데 그렇게 전문가 분이 이렇게 마음공부대학에 방문하시고 2번 강의를 들으시고 입교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일생 동안 공부한 모든 상담법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강의다. 이거는 100만 불을 주고도 들을 수 없는 강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셨고 본인이 입교하셨고 또 공부하면서 너무 기뻐하셨고. 정인성 원무님께서는 훨씬 오래전부터 이 마음공부방에 대한 것들 시작하고 읽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원기 81년 부산 해운대에서부터 자택에서부터 마음공부방 만드시면서 방언회라고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아까 이렇게 두 분이 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다가 그런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 마음 공부를 만났어요. 굉장히 일기 처음 쓰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드러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다 숨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치사하고 유치하고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드러내. 그런데 정말 용기를 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달라지니까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이제 제대로 안 했구나. 대종사님 법대로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때부터 스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갖고 시작한 게 22년 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삶의 문제가 바뀌고 해결이 되고 행복해지니까 주위에서 알아보더라고요. 뭐해서 그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 공부. 제가 그때 이제 취미로 뜨개질을 했었어요. 뜨개방에 가서도 만나고 그래서 마음 공부하러 와. 그래서 둘이 공부하고 셋이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 방원회라고 우리 스승님 저를 지도해 주신 분이 장산 황직평 종사님이신데 그분이 방원회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나중에. 근데 그 방원회 그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이혜인 선생님을 제가 만났던 게 부산 방언회가 아주 폭발하는 굉장히 계기가 됐었는데 이혜인 선생님을 어떻게 만났냐면은 그때 대학원 다니셨어요. 대학원 다니셨는데 논문을 써야 될 시점에서 뭘 쓸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그 정전 마음 공부를 보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찾다가 보니까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때 1년간 공부를 하시면서 논문을 썼어요. 그걸로 마음 공부로 논문을 쓰시고 논문을 다 쓰고 나니까 1년을 공부하고 쓰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나 이제 논문이 문제가 아니다. 나 이 공부 계속 할 거다.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담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을 막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 부산에 그 교사 공부방이 14개거든요. 그 공부방에 이혜인 선생님이 시초가 된 거죠. 학교 선생님이신 네, 거죠?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죠. 그렇게 시작된 14개의 마음 공부방이 이제는 교사 직무 연수로 아주 공식화돼서 교육청 지원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훈련한다면서요. 그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혜인 선생님도 저와 같이 정말 삶의 문제가 상담을 해도 안 되고 뭐 수많은 영성 그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다녀도 굉장히 또 가격은 비싸거든요. 다녀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갈증들이 삶의 문제들이 이 공부에서 매주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뭐 일주일에 열흘 가서 하면 또 도라미 탑을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참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거라면 우리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공부하고 또 정기로 여름 겨울로 정기로 이렇게 훈련을 또 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하시다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막 선생님들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막 저기가 늘어났어요. 공부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또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주로 상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상담 공부하신 분들이. 그 선생님들이 우리도 뭐 다른 그런 영성단체들도 직무연수를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서류를 꾸며가지고 넣었어요. 교육청에. 인가가 난 거예요. 그게 한 2년 전에 인가가 나가지고 지금 계속 매 학기마다 지금 선생님들이 거기서 배출이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나올 때마다 공부방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아주 전국적으로 이 직무연수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 부산 해운대에서 자택에서 하실 때는 내가 하는 공부를 한 분이 한번 같이 해볼까 이렇게 시작하셔서 그게 2분 되고 3분 되고 계속 또 그 배워서 나가신 분이 또 다른 공부방을 드시고 그렇게 된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22년 세월 동안에 아주 이 인연들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기도 하면서 마음 공부의 어떤 깊은 토대를 지금 마련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요. 평상시에 공부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조금 들었으니까 이 여름 겨울에 정기 훈련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사진을 또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눌게요. 지난 이제 겨울 정기 훈련 끝나고 이제 일찍 이제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감상단 마치고 이제 그 기념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학기 중에
지도인으로 움직이던 단장 중앙님들이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는 1계단을 늘렸죠. 네. 7계단으로. 예. 그래서 7계단 단장 중앙님들이 이 훈련에 역할을 다 맡으셔요. 기획하는 단, 홍보단, 뭐 간식 준비단, 진행단 다 나눠서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경남교구 정전마을공부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훈련 프로그램이 문학감정. 그렇죠. 네, 문학감정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잘 잡고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 아마 문학감정을 하시는 독특한 모습 같아요. 네. 어떤 장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지금은 이제 역할 문답 감정이라고요. 이제 각 단별로 이제 단원들이 배치가 되고 그 중에서 일기를 발표하는 과정 중에서 단장 중앙님께서 이 일기를 단원 중에서 나온 일기 중에서 이 일기를 우리가 전체가 한번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훈련 기간에 아마 어떤 속 깊은 해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꼽습니다. 단에서. 그래서 한 3편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단원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본인 역할을 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대상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역할을 바꿔서 하는 역할을 거예요.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상황,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본인의 소감, 역할을 하고 나서 재현하고 나서의 그 소감 그리고 각각 역할을 맡았던 분들이 또 느껴지는 소감. 그런데 첫 해 저희가 여름 학기에 여름 훈련에 이걸 첫 시도를 했는데 네. 놀라운 성과가 어떤 거였냐면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시댁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할을 했던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이야기라고 느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동시에 힐링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남편 역할을 했던 분은 본인 남편을 생각하게 되고 시어머니 역할을 했던 분은 본인과 시어머니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또 참회가 일어나고 그런 감상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저희도 놀라고 그래서 지금 겨울훈련에도 이 역할 문답 감정은 꼭 넣어야겠다 그래서 또 다시 넣게 된.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내셨어요 혹시? 물론 우리 박정훈 교무님이 내셨죠. 네. 놀랍고 재미있는 일이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즉석에서 하죠 되니까. 거의. 연습할 시간이 단 정말 10분도 없어요. 근데 그 상황만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 그때 그렇게 그 주인공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이제 나와요. 남편 역할을 하는 사람, 부인 역할을 하는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 뭐 손자 역할을 하는 사람 다 나왔는데 빙의가 된 것 같아요. 할리우드 배우는 저리 가라. 그 정도로 어떤 그 연기력이 뛰어난다는 게 야, 마음으로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외워서 무슨 어떻게 생각으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고 그리고 정말 저도 시댁과의 갈등이 있었고 남편과의 갈등이 있었고 우리 남편도 그 부부 문제를 나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반성을 많이 했대요. 꼭 내 얘기 같다. 나도 저렇게 했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죠. 예. 객관화할 그러면서 수 우리 남편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고 치유가 일어났고 그 다음부터 많이 달라져가고 저한테 하는 행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영생을 약속한 도반이지만 또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생활이에요. 자기 습관이 또 있는 거고 네네. 습관을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역할 문답 감정 이후로 우리 남편도 많이 달라진 게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의 이야기가 결국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네. 문답 감정을 지금 네. 하셨다는 네. 말씀이고요. 네. 그 효과가 제가 봐도 지금 표정에만 봐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대부분 느끼실 것 같아요. 저 연극을 하고 나서 저분들도 감상을 듣지만 나중에 전체 연극이 다 3편 정도가 끝나고 모두의 감상을 한 분씩 다 들어요. 그런데 전체 울음바다가 되니까 10,000원씩 내놓고 울어라 이제. 너무 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울고 감동받고 치유를 얻고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씩 내고 울어야 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여튼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이제 장면은 생명의 춤 댄스 만달라를 지도하는 송기찬 지용 학생이 지금
원불교학과 석박사 과정을 네네.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춤을 좋아하는 학생인데 이제 사상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원불교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본인도 즐겁고 따라오는 분들이 치유가 많이 일어나서 놀라운 그룹이었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네. 정지된 사진이기 때문에 어떻게 몸을 움직이는지 네.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주로 어떻게 움직이시나요? 이 춤은? 어떤 동작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음. 본인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여지는 대로 또 안 움직이면 안 움직여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음악에 맞춰서 빠르게도 할 수 있고 느리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렇게 몸 동작을 통해서 마음을 보는 작업이죠. 그걸 이제 안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주로 강의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직접 강의하시는 모습이기도 네, 하고요. 어떤 강의들이 또 이루어져 있을까요? 정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정전을 그냥 교리 이론 강의가 아니고 그 정전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녹여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예, 그거를 우리는 중심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 강의도 정기 훈련 때도 그렇고 마음공부대학 학기 중에도 그렇고 네. 거의 재가교도들이 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공부대학 도반님들께 감사드리는 게 솔직히 처음에는 강의가 서툴거든요, 많이. 네네. 우리 지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 과정들을, 그 서툰 과정들을 다 묵묵히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그랬다는 거. 그러면은 한 학기 한 학기 그 지도인들의 강의가 정말 불쑥불쑥 커가는 거 보고, 정말 그 지도인들의 그 노력도 노력이고, 감사드리고, 우리 기다려준 우리 도반님들도 그 마음공부의 학생들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이게 다른 강의하고 좀 다른 것은 사실 상당히 많이 다르죠. 네. 교리대학을 할 때는 교리를 교리로서 해석하는 내용을 주로 이끈다고 하면 이 정전 마음 공부는 교리를 자기가 마음 실습한 걸. 예를 들면 낙원이다, 개벽이다, 현하다. 그럼 지금 이 순간 뭐 경계다 그러면 그걸 내 생활에서 어떻게 공부했는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의. 내가 이거 실제로 이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야 하는 강의입니다. 신뢰가 들어가야 되는 예, 그렇죠. 예. 내가 활용한 거. 내가 활용한 거. 공부를 평상시 안 하면은 강의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거. 보통 훈련에서 설법을 받드는 것은 정말 스승님들의 경륜을 저희가 그대로 채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드는 건데요. 이 훈련이나 혹은 이 프로그램의 문답감정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참여하는 부분이 그렇죠. 먼저고 네. 그 참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깨달음을 스스로 얻어가는 네, 맞습니다.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원불교에 와서 각각 이제 법문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인연 따라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공부가 내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그 방향로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도인의 감정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것이 대종사님 법이고요. 네네. 문답 감정 해오하는 것이.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대종사님이 추구했던 공부의 방향을 저희가 이제 그대로 이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제 법회를 봤을 때는 교무님이 이제 주로 설교하고 우린 교도들은 이제 수동적으로 많이 듣는 편이고 단별 모임할 때 이제 단장님하고 얘기하는 정도지만 여기는 오히려 문답 감정이 메인인 거죠. 강의보다는 내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공부했는지를 내놓고 나서 법의 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법에 맞게 했는가 안 틀리게 했는가. 이런 것들이 1대1로 되기 때문에 삶이 빠르게 변화하고 예, 본인도 확인하고 주변도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다른 방향의 질문을 한 가지만 드려보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교화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법 외에 있는 법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 법으로 만나게 하고 인도하고 또 같이 공부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이제 교화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종교라는 말이 먼저 가게 되면 네네.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거나 혹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조금은 있다고 보면 네. 지금은 공부방이라는 부분 서로가 공부하는 자리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다. 또 특히 체험의 공부를 하는 것이고 네네네. 내 스스로가 변화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법을 만나게 하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선우가 다를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아이러니한 게 IT가 발달하고 지금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 얼마나 유명한 강의들 다 무료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뭐 수천 수만 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문답을 받고 싶어 하느냐 하는 거죠. 강의만 들어도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 있고 닫혀 있고 근데 내 얘기를 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어디를 찾아가야 되지? 내 얘기를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갈증이 오히려 많은 이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가 오히려 마음 공부가 아주 적합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문답해주고 1대1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또 거기 삶에 맞는 딱 맞춤법 해답을 주고 그것도 해봤더니 집에 갔더니 되고 가족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금방 바뀌기 때문에 아이고 나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을 나도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든다는 거야. 나도 아픈데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아프네.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맞춤복을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삶에 딱 맞는, 내 어려움에 딱 맞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 어떤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강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내 삶에 딱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엄불교 오라고 입교해라 해갖고는 참 어려운 시대더라고요. 저도 해보면은 정말 종교를 하면 굉장히 거부를 해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면 입교하지 말라고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화하지 말라고도 해요. 막 자기 친구들 그 단체 카톡방에 막 법문 올리고 네. 뭐 자기 일기 올리고 문학감정 받은 거 올리고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한 회상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인자 초보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공부 한 1년만 하면 한 학기만 하면 정말 다 지도자가 나름 지도자. 가정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교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참 교화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교화가 하지만 이 마음 공부가 이게 우리는 마음 공부라는 정말 위대한 어떤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화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가 바로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전 마음 공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 근간에 1월 26일에 종국법사님 모시고 전국 공부인들을 모여서 마음 공부 축제 열기로 하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예. 어떤 행사인지. 예, 하여튼 우연히 이렇게 중국사님께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1월 26일 토요일로 지금 자꾸 1시 반부터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건데 전국 대상은 누구나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와서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동안 공부했던 사람들 몇 명이서 한 3명 정도 나와서 공부담, 감상담을 자기가 이 공부에서 본 효과, 어떤 효과를 받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방, 부산 방언회와 경남 마음공부방 보고 사례 보고가 있을 거고 그리고 문답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하는 문답감정도 네. 있고 어떻게 문답감정을 하는가 어떻게 문답감정을 시연을 하는가 거죠. 시연을 네. 하는 거죠. 거기서 즉석에서 나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문답감정을 받는 코너도 있고 미리 일기를 기재와 가지고 문답감정을 받는 코너도 있고 종사님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시연을 보여주기도 하고 프리젠테이션 하러 가시는 그렇죠.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이렇게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도 하고요. 예.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잠깐씩 드리는데요.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을 한 마디씩 하시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 도반님들께 나와 함께 길게는 22년 동안 짧게는 몇 달 동안
온갖 영역과 고락을 함께 오신 도반님들, 그대들 얼굴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이 글을 씁니다. 우리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매주 모여 삶의 저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며 공부했었지요. 어느 도반이 아파하면 다 같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다른 도반이 기뻐하면 내일보다도 더 기뻐서 박수를 쳤었지요. 대산종사님께서 법동지간에 창자를 이으라고 하셨는데 우린 어느새 영생을 함께할 창자를 잊고 말았네요. 지난 시간 그대 도마님들이 계셨기에 내 삶은 찬란했었고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영생을 함께하고픈 사랑하는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공부를 그동안 각자 따로 했었지만 교구에서 이렇게 차원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해줄 수 있었던 터전을 마련해줬던 수사님 정말 감사하고 또 그 길을 따라오신 이제 정인성 원무님 또 박영훈 원무님 이분들의 공로가 아니었더라면 사실 이 정전 마음 공부가 정착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또 기쁘고 즐겁게 따라와주고 공부방 불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집하고 의기투합하고 있는 12분 그리고 진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4분 지도인들까지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은혜를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이제 하와이 교당에서도 교민들과 그 외국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 불사하는 공부가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모두 마음 공부 잘해서 새 세상에 주인이 되는 그날을 또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끝으로 드는 생각은 대종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맞습니다. 교법대로 네, 하면 네. 되는구나. 예. 라는 말씀을 두 분께서 실천해 주셨고 그 두 분께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시고 지도인들이 성장했고 그리고 그 수많은 공부방, 작은 공부방들이 생겼고 이제는 정말 경남교구는 이제까지는 정말 조용한 태풍을 불고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답감정과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기 체험을 통해서 교리를 받아들이는 이 순간들을 보다 많이 소개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거라는 생각 들고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